CT, 이비인후과 검사 다 해봐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 혀를 이렇게 하면 혀가 되게 일반적인 경우보다 부어있고, 오늘은 두통만큼이나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분들인 어지럼증 환자분들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지럼증을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공통적으로는 대학병원에서 MRI, 뇌 CT, 이비인후과 검사 다 해봐도 별다른 이상이 없다. 근데 나는 왜 계속 어지럽냐? 라는 답답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처방약을 먹어 포나링 A정이라든지 아니면 신경정신과 처방이나 그런 걸 먹어도 잠깐 좋아졌다가 다시 어지러워지고, 이게 반복되니까 도대체 나는 내 몸은 왜 이렇게 이상하냐 라는 말을 하면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지럼증의 원인이 주로 귀의 전정신경이나 뇌의 특정 부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그런 경우도 많지만 한의원에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런데 문제가 없는 어지럼증이 많아요. 이런 난치성 어지럼증 환자분들이 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증상의 양상을 물어봅니다. 울렁거리는 어지럼증을 비회전성 어지럼증, 빙빙거리는 어지럼증을 회전성 어지럼증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회전성, 비회전성의 유무를 체크하고, 메스꺼움이나 소화불량이 동반되는 어지럼증인지도 봐야 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심해지는지도 봐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서 혹은 고개를 숙였다가 고개를 들거나 앉았다 일어날 때 어지러워지는 기립성 저혈압의 유형인지도 체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생리적 지표들이 어지럼증의 근본 원인을 찾아내는 열쇠가 되는데요. 이제부터 그럼 어지럼증의 5가지 원인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음형 어지럼증이라고 제가 표현하는 어지럼증의 유형입니다. 쉽게 말하면 소화불량과 긴밀하게 연관된 어지럼증인데요. 주로 이런 환자분들의 어지럼증은 속이 울렁거린다, 멀미할 것 같다, 메스껍다, 토할 것 같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소화에 노폐물이 생긴 것을 한의학 용어로 담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담음형 어지럼증은 머리가 무겁고 지면이 울렁거린 듯한 불균형감을 주로 호소합니다. 빙글빙글 해상이 도는 느낌보다는 메스껍고 멀미 나면서 쓰러질 것 같다. 이런 분들의 진단을 해보면 혓바닥에서 보통 티가 나요. 혀를 이렇게 내물어 보면 혀가 되게 일반적인 경우보다 부어있고 크고 이빨 자국이 나 있습니다. 이걸 치은이라고 하는데요. 또 이런 분들을 배를 눌러보면 이 명치 아래에 상복부를 굉장히 아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런 담음을 정리하는 주된 약재인 반하, 소화기를 강화하는 약재인 백출, 또 머리를 맑게 하는 약재인 천마, 그 3가지 약재를 메인으로 만든 한약인 반하 백출 천마탕이라는 한약을 사용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분의 소화기가 먼저 정상화가 되고 소화력이 개선되면서 동시에 담음이 사라지고 어지럼증이 풀리는 구조로 치료가 됩니다. 반하 백출 천마탕은 굳이 비싼 한약이 아니라 한의원에 가면 처방은 이렇게 포로된 보험약으로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나 이런 증상인데 싶으면은 근처 한의원에 가서 반하백출 천마탕 주세요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수독형 어지럼증이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수독은 뭐냐면 우리 몸의 수분 대사가 잘 안 될 때, 이비인후과에 가면 이석증이에요 라고 말하는 어지럼증과 굉장히 증상이 유사합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전형적인 회전성 어지럼증이 이 수독형 어지럼증에 해당합니다. 이석증이란 거 역시 결국 뇌에 이 림프액이 있는데 그 림프액의 압력이 높아지면서 이석이 본래 위치에서 벗어날 때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석증도 수분대사, 수독형 어지럼증의 일종인 것이죠. 이런 증상의 특징은 눈앞이 정말 말 그대로 빙글빙글 도는 극심한 회전성 어지럼증을 호소합니다. 머리에 물이 찬 듯하고 이 머리에 물이 출렁출렁 거리는 느낌, 또 몸이 굉장히 붓는 느낌, 또 소변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너무 화장실 자주 간다든지 반대로 마시는 물의 양에 비해서 화장실을 너무 조금 간다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자주 두근거리는 경우도 이 수독형 어지럼증에서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수독은 말 그대로 수분대사, 물이 우리 몸에서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쌓여서 독이 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잉여 수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이뇨작용을 통해서 1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약재가 오령산, 아니면 심장 출력 문제까지 껴있을 경우에는 연계출감탕을 씁니다. 둘 다 복령이라는 약재가 핵심으로 이뇨작용, 이수작용에 제일 중요한 약재입니다. 실제로 이석증은 이비인후과 가거나 내과에서 처방받아도 이뇨제를 먼저 줍니다. 비슷하게 치료하는 셈이죠. 세 번째로는 심장으로 인한 시민성 현훈, 시민성 어지럼증입니다. 쉽게 말하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지러워지는 유형인데요. 신경 쓸 일이 생기면 어지럽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갑자기 눈앞이 아찔해지면서 어지럽다. 이런 분들이 또 많거든요. 이런 분들은 어떤 장부가 문제냐 하면 바로 간입니다. 간이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장기거든요. 그래서 이 간이 스트레스를 잘 못 처리해서 머리로 가는 혈류순환이 부족해질 때, 혈류순환에 문제가 생길 때 나타납니다. 이 세 번째 유형이 현대인의 어지럼증에서는 제 경험상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증상의 특징으로는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니까 시각적 자극이나 청각적 자극이 과도한 상황, 그러니까 지나치게 붐비는 쇼핑몰에 가거나, 너무 과도하게 시끄러운 음악을 듣거나, 사람들이 엄청 웅웅 울리는 콘서트장에 가거나, 그럴 때 느껴지는 아득한 어지럼증이 이런 유형의 대표적인 어지럼증의 증상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일 때도 있고 물리적인 스트레스일 때도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은 간에 문제가 어느 정도 얽혀 있기 때문에 간과 관련된 복진에서 뚜렷하게 특이사항이 나타납니다. 이 옆구리를 눌렀을 때 굉장히 불편감을 느끼거나 그득하다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 목 옆에 있는 흉쇄유돌근의 긴장도가 지나치게 높아진 경우가 많고, 또 감기 걸렸을 때 뭐부터 아프세요? 그러면은 목부터 아파진다는 분들이 이 유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간에 대한 치료를 하는 대표적인 약제가 시호라는 약제가 있어요. 이런 시호제를 통해서 치료하는 유형의 어지럼증이 바로 이런 세 번째 시민성, 스트레스성 어지럼증입니다. 네 번째도 심장이라는 심이 들어가는데 이건 좀 달라요. 아까 전에는 스트레스를 말하는 시민성, 스트레스성 어지럼증이었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심장의 출력이 부족해서, 다시 말하면 기립성 저혈압과 비슷한 어지럼증이 있습니다. 이게 네 번째 유형이에요. 앉았다 일어날 때, 혹은 고개를 푹 숙였다가 고개를 위로 들 때, 머리의 위치가 변할 때 생기는 어지럼증을 말합니다. 빈혈이라고 표현을 하죠. 가만히 오랫동안 앉아있다가 일어날 때 눈앞이 까매지면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것도 일종의 이 어지럼증에 속합니다. 일시적으로 머리로 가는 피의 양이 부족해서, 혈류량이 감소해서 생기는 어지럼증입니다. 이런 어지럼증은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랑은 전혀 달라요. 아득해지는 어지럼증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피를 많이 만들어주는 보혈약이 중요합니다. 사물탕이나 당귀자각산 같은 약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피는 부족하지 않은데 심장에서 머리로 가는 피의 속도가 느려서 여기서 여기로 올라가는 피의 어떤 메커니즘에 문제가 생겨서 똑같이 기립성 혈흔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미자, 오수유 이런 약제들을 사용하면은 머리로의 산소 전달을 쉽게 만들어주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자율신경계의 만성적인 이상,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인한 어지럼증인데요. 위에서 언급했던 네 가지 유형이 되게 많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이 안 좋아요 라고 찾아오신 분들은 대부분 어지럼증이 위에 네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도 어지럽고, 스트레스 받아 어지럽고, 실제로 이석증도 있어서 이석증 정복 체조도 자주 해야 되고, 아침에 눈 떠도 어지럽고, 밥을 먹고 난 후에 소화가 안 되면서 어지럽고, 되게 어지러운 빈도가 높고, 또 어지러울 때가 하나 두 개가 아니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특정 약제로 특정 증상을 치료하기보다는 이 자율신경계 자체를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제가 바로 황련입니다. 황련은 교감신경계를 안정시키는 약제의 대표 주자인데요. 황련탕이나 소화명탕 등을 환자의 증상에 맞게 가감해서 처방을 해서 치료하는 편이고, 이 다섯 번째 유형이 가장 치료가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 어지럼증은 병원에서 내리는 진단명이 많아요. 정리하자면 이석증, 전정신경염, 메니에르병 많은데, 이 진단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치료 입장에서 더 중요한 거는 이 환자가 도대체 뭐 때문에 어지러워졌나, 소화 때문에 어지러워졌나, 수독 때문에 어지러워졌나, 스트레스 때문에 어지러워졌나, 피가 부족해서 어지러워졌나, 아니면 자율신경 때문에 어지러워졌나, 이거를 가려내고 그 다음에 병명을 찾는 것이 실제로는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지럼증은 뇌나 귀의 문제만 아니라는 점, 전신의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되는 질병이다.